종로 오르가동 창신 제1, 2, 3동 승인 제1, 2동 지역구 출신 의장 선상선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국민의 연성이 팽창하고 비분강개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어 버린 것 같습니다. 절기상 모두 경칩을 지나 이제 마무리 생성하고 봄의 기분이 싹 트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이 모든 것들이 봄날 눈 녹듯 녹아내려 우리나라가 가열층 도약될 수 있도록 애열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의원도 금년 한 해 주민의 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달구는데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하며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의 도로공간 재편을 추진하면서 왕복 5.6km 길이의 자전거 도로를 새로이 조성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종로의 도로공간 재편 추진에 앞서서 도심의 자전거도로 효용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구에서는 총 연장 17.43km의 자전거 도로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 자전거 도로를 얼마나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자전거 도로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의문의 부호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 도심의 자전거 도로는 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도심 속에서의 특수한 도로 여건이나 자전거 이동 속도,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 실제 안전 확보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것입니다. 서울 사대문은 하루 진출입 차량만 약 130만 대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사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서울 시내 자전거 사고는 2010년 2,847건에서 2015년 4,062건으로 계속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근본 종로 도로공간 재편 시 상당한 구간을 일반 자전거 도로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자전거 전용 도로를 조성한다고 하지만 다른 자전거 도로와 연계가 되지 않는 자전거 전용 도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즉 다른 지역은 자전거 보행자 전용 도로이거나 자전거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에 불과한데 종로 일부 구간만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해서 도심 내 자전거 도로 이용률이 높아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설치된 우리 관내 자전거 도로 17.43km 중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는 1m도 안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종로에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실시하면 일반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4km가 감소한다는데 그만큼 교통정체가 가중된다는 자명한 현실에서 도로 공간만 허락된다면 오히려 차로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용률이 극히 낮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면서까지 종로의 일반 차로를 협소하게 만드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엄청난 교통정체로 심각해질 종로 공해와 매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종로 구민에게 미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차량에서 발생하는 각종 매연과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우리 종로 구민의 피해는 어떻게 환산하여 보상을 받을 것입니까? 구청장님, 현재 종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의 실태, 이용률, 안정성 문제, 효용성 등을 먼저 조사 파악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는 종로 자전거 전용 도로 조성 추진 계획에 대응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또한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가 실시될 경우 종로 교통 정체 심화로 인한 우리 구민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서울시에 보상 방안을 요청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를 실시할 경우 종로를 지나가는 외부 지역 차량에 대해서 혼잡 통행료 부과 제도를 추진할 의향은 없어진지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 초 노인복지증진 조례를 개정하여 만 100세가 도래하는 어르신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작년도에 만 100세가 되는 어르신 9분께 각각 50만 원씩 장수 축하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분들께 장수 축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 보건복지부에서 장수 수당은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폐지하라고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부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난해 말 장수 축하금 지급 규정을 폐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우리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 행정의 신뢰성 문제를 들어 개정안을 심사 보류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동일한 현금성 성격의 급여라는 점에서 유사 중복적 제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수수당이라고 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수 축하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이 아니고 우리 구 어르신께서 만 100세가 되면 단 한 차례만 일시적으로 드리는 격려나 보상적 성격입니다.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수당과 엄연히 다른 성격의 시책인 것입니다.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대상도 아닌 것입니다. 장수수당을 정기적으로 매월 또는 매년 드리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와 같이 단 한 차례 축하금을 드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규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고 또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우리 구와 유사한 장수 축하금 규정을 마련한 조례를 지난해 말 새로이 제정하여 올해부터 시행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하여 수당은 개념과 다르게 100세가 되는 기념으로 장수 축하금을 경념적으로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번호만은 집행부에서 수당적 성격과 다른 우리 구 장수 축하금 지급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 입장을 항변하지 않고 또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도 없이 속단하여 관련 규정을 폐지하려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말 장수 축하금 규정이 폐지할 것이라고 예단하여 아예 예산 편성도 의회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다시피 행정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구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도입하여 수년간 시행된 제도를 불합리한 정부의 권고 하나로 섣불리 폐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대해 우리 구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하여 법률적으로도 적극 대처하고 사회보장제도인 기초연금과 중복되는 수당적 성격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등 우리 구 장수 어르신 축하 정책의 취지를 소상히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구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본원은 우리 구 장수 어르신에게 축하금 지급이 중단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종로 구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